건강의 핵심은 에너지의 순환.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서 한의원에 가면 한의사는 아픈 머리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증상을 자세히 설명했는데도 아픈 머리는 놔두고 멀쩡한 발과 팔에 침을 놓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끈거리던 두통이 감쪽같이 사라진다. 한의학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인체를 에너지라는 렌즈로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우리 몸이 에너지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발에 침을 놓아 머리의 통증을 치료하거나 손에 침을 놓아 어깨의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다. 흔히 기라고도 불리는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가 세다, 기가 막힌다, 기운이 없다, 기를 쓰다, 기운이 통한다 등 우리는 기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늘 사용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는 보이지 않게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보이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파장은 느낄 수 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실제로 보기도 한다. 에너지의 미세한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은 모든 생명체가 다 지니고 있다. 개미와 박쥐는 어떻게 지진이 일어날 줄 미리 알까? 바다에 있던 연어는 어떻게 그토록 머나먼 길을 헤엄쳐서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다시 돌아올까? 철새들은 사방이 트인 드넓은 허공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날아갈까? 여러 동물들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가설은 많지만 그런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여전히 신비에 쌓여 있다. 과학자들은 동물이 자신의 감각을 이용해 지구 자기장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것일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사실 서로 겉모습은 다를지라도 궁극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라는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나 사물에서 나오는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 에너지를 느끼고 에너지에 감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에너지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자연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사색했다. 사람 또한 자연의 일부로 여기기에 자연 현상을 관찰해서 얻은 에너지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인체에 적용하고 연구했다. 그런 경험이 수천 년 동안 쌓여서 체계화된 것이 동양의학이고 한의학이다. 한의학에서는 건강을 주는 것도 에너지, 병을 주는 것도 에너지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몸과 건강에 대해 이야기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에너지를 살피고 돌봤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어떻게 살필 수 있었을까? 그 핵심은 바로 흐름과 순환이다. 종잡을 수 없이 복잡하고 불규칙하게만 보이는 자연의 변화에도 일정한 패턴이 있듯이 에너지는 우리 몸에서 제멋대로가 아닌 일정한 패턴과 방향을 가지고 움직인다. 에너지가 원래의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막힘없이 잘 흐르면 몸이 건강하고 에너지가 막히거나 흐르는 방향이 잘못되면 병이 든다. 허준도 동의보감에서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라 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라는 뜻이다. 그러니 에너지가 막힌 곳은 뚫어주고 흐름이 잘못된 곳은 방향을 바로잡으면 증상이 개선되고 병이 낫는다. 침을 맞거나 약을 먹거나 지압을 하거나 요가나 단전호흡을 하는 것은 다 우리 몸속 에너지의 흐름과 순환을 바르게 하기 위함이다. 물은 위로, 불은 아래로. 머리는 시원하고 아랫배는 따뜻하게 하는 핵심은 에너지의 순환이다. 자연을 이루는 에너지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음과 양이다. 음양의 관점에서 보자면 시원한 것은 음이고 따뜻한 것은 양이다. 에너지의 성질을 더 세분하여 나눈 것이 오행이라고 알려진 목기, 화기, 토기, 금기, 수기이다. 우리 몸에서 오행은 각각의 작용을 관장하는 짝을 이루는 장기가 있다. 수기를 관장하는 것은 신장, 화기를 관장하는 것은 심장이다. 수기와 화기의 두 에너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올바른 방향으로 순환을 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한다. 자연에서 에너지의 순환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온도 차이다. 에너지는 뜨거워지면 가벼워져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지면 무거워져 아래로 내려온다. 이러한 이유로 뜨거운 에너지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순환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체가 일어나기도 한다. 인체는 이러한 순환과 건강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 우리 몸이 정상일 때는 내장 기관들의 활동을 위해 많은 혈액이 복부 주변을 흐른다. 따라서 아랫배가 따뜻해 머리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다. 뜨거운 것이 올라가고 찬 것이 내려오는 자연 법칙에 따라 저절로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때 따뜻한 아랫배에서 올라가는 에너지가 신장에 있는 수기운을 밀어올려 머리를 식히고 머리에서 내려오는 에너지는 심장의 화기운을 받아 아래로 내려와 아랫배를 덮이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이것을 수승화강이라 한다. 수승화강은 인체에서만이 아니라 자연에서 생명현상을 만드는 에너지의 순환이기도 하다. 그런데 자연의 법칙이라면 수승화강과는 정반대해야 하지 않을까? 자연 상태에서 물은 아래로 내려가고 불은 위로 올라간다.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즉 아래로 흐른다. 장작불을 지피면 불도 연기도 위로 올라간다. 그렇다면 수승화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뜨겁고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가고 차갑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온다. 그래서 불은 위로 올라가고 물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건강한 생명체의 내부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뜨겁고 가벼운 것이 위로 올라가고 무겁고 차가운 것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우주의 질서를 만들고 모든 존재의
안정성을 부여한다. 이것을 순리라고 한다. 반면 찬 것이 위로 올라가고 뜨거운 것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변화를 만들고 역동성을 부여한다. 이것을 조화, 만물을 창조하고 기르는 대자연의 이치라고 한다. 만일 순리만 있고 조화가 없다면 뜨거운 것은 계속 위에만 머물고 찬 것은 계속 아래에만 머물게 되어 이 우주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죽은 우주가 될 것이다. 반대로 순리는 없고 조화만 있다면 이 우주는 그 무엇도 예측할 수 없는 완전히 무질서한 상태가 될 것이다. 순리의 큰 바탕 위에 조화가 꽃처럼 피어나는 것, 순리 속에서 조화를 통해 수많은 새로운 가능성이 잉태되고 실현되는 것, 그것이 위대한 우주의 모습이다. 따뜻한 에너지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시원한 에너지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는 지속적인 순환이 일어난다. 이것이 건강한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순환이다.